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 최소한의 C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자, 챕터 4 시간인데요. 챕터 4와 5 시간은요. 제어문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상수, 자료죠. 자, 상수와 변수, 그리고 연산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수와 변수, 즉 메모리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이 이미 순서도 공부하시면서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죠. 많이, 구별해야 되고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문법과 관련된 부분을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확인학습했던 시간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좀 지루하시고 어렵다라도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C코드나 자바코드 상에서 실제로 여러분한테 실행 결과와 관련된 빈칸 코드 표현이나 결과 같은 경우는 이 제어문, 선택 또는 반복 제어문을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C 문법, 자바 문법에 맞춰서 표현하는 걸 이해하고 잘 아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앞부분까지는 여러분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셨다면 자, 지금 챕터 4번, 5번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을 뭐라 그랬냐면요. 자료를 처리하는 명령어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보다도 이 C 언어 문법 자체가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당연히 구조하면 블록 구조고요. 자, 어떤 식으로 스트럭티드 되어 있냐면 제어 구조가, 그쵸? 네, 제어 구조가 명확하게 코드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제어의 흐름이 파악된다. 그죠?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제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C 언어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C 언어 이후 언어들은 다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습니다. C 언어의 특징이 영향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후 언어에. 자, 여러분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중에서 여러분은 이미 순서도에서도 이 구조화된 스트럭티드 구조를 배우셨고요. 제어 구조. 지금은 C 언어니까 스트럭티드 프로그래밍 문법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시퀀스는 이 차례대로란 뜻이죠. 자, 절차가 순차 절차도 있고 선택 절차도 있고 반복 절차도 있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데이터가 있고 그냥 이 데이터와 관련된 처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명령문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명령문의 실행의 순서가 중요한 거죠. 실행 순서. 이걸 제어라고 얘기를 해요. 컨트롤. 그죠? 네. 제어. 그죠? 자, 실행 순서. 절차가 차례대로였어요.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선택은 자, 차례대로 내려오다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죠. 반복은 뭐예요? 루핑이라고 나와 있어요. 루핑 뭐예요? 거꾸로 타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반복. 그죠? 네.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화살표의 진행 상황을 배웠는데 자, C 언어, 자바 언어에서는 화살표는 없겠죠? 그렇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순서도 플로우 차트에서 흐름을 파악하셨던 방향성이고요. 자, C 언어에서는 이 제어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블럭 구조로. 그죠? 네, 블럭 구조로. 중괄호 열고 닫는 블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C 언어의 특징이었는데 C, C++ 이후의 언어들, 우리 자바까지도 이 블럭 구조를 여러분이
블록 구조의 이 중괄호에 대한 약속을 잘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희는 4장에서는 선택 구조, 기본적으로 순차 구조는 기본인 거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 실행의 순서라는 건 이렇습니다. 컴퓨터는 항상 현재 실행하고 현재의 다음을 어디를 실행을 할까를 정하는 거예요. 자, 현재가 있고 현재 실행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명령문이 있죠? 현재자가 그렇죠? 네.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자, 다음에 어디를 실행할까예요. 자, 거기에서 다음의 경우가 다음 명령문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실행문이면 이걸 순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수행해야 할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게 밑이 아니고 위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네, 순차가. 그래서 그걸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위는 이 블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문법 구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무턱대고 연산자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선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자, 복습이죠. 제어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세 가지 제어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지금부터 배울 것은 명령 구조예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으면 참이나 좋은데 시언어는 이 제어를 블록 구조로 해놨습니다. 자, 순차 구조는 여태까지 배웠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던 변수의 선언문, 대입문, 즉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것들을 차례대로 건너뛰임 없이 이 얘기입니다. 시퀀스. 자, 셀렉트 선택 구조는 if문 배울 거고요. 스위치 케이스 문, 셀렉션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다른 언어고 저희는 C와 자바에서는 스위치 케이스 문을 배울 거예요. 그죠? 네, 선택 구조, if와 스위치 케이스, 그리고 반복 구조. while, do while, 포문. 다 동일한 처리를 해요. 반복, 루핑 구조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제어 명령문 세 가지가 C 언어에는 있어요. 여러분, C 언어에는 세 가지의 제어문이 있고요. 자바에서 다시 한번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자바에서는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죠? 네. 브레이크 명령문이에요. 자, 얘네는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괄호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명령문 했으니까 세미콜론 있습니다. 브레이크 있고요. 컨티뉴. 자, 그런데 go to는 없어요.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go to. go to 명령문은 C 언어에만 있고요. 자바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go to 명령문은 우리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자, 나쁜 명령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C 언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보통은 얘기합니다. 근데 요긴하게는 써요. 자, 그래서 제어 명령문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 살펴보시면 브레이크 컨티뉴 때문에 실행의 결과를 좀 여러분이 당황해야 할 경우에 코드가 나올 수 있으니 우리 명령문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4장 선택 구조에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순서도 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했었죠. 알고리즘 수업에서 또는 알고리즘 수업 넘어가셨어도 이 기본적인 제어 구조는 여러분이 좀 다시 반복해서 보십시오. 자, 시퀀스, 차례대로 내가 수행해야 할 게 4개가 있을 때 건너뛰임이 없다라는 게 순서도고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if와 스위치 케이스는 무슨 도형이 나왔죠? 아, 다이아몬드, 그쵸? 네, 마름모가 나왔습니다. if, 만약 뭐뭐라면이란 영어 뜻이죠. 만약 뭐뭐라면 then, 그렇지 않다면 else입니다. 자, 만약에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조건식을 적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을 구별하겠다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 있죠. 셀렉트 케이스, 스위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조금 더 많은 구별을 하자는 거고 자, 이 부분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구별하기 위해서 물음을 할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물음은 참 거짓 이겠죠. 여기가 참 거짓일 수도 있죠. 자,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을 수행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해서 선택 구조 있을 것이고요. 자, 반복 구조. 자, 반복 구조에서 여러분이 보실 건 이겁니다. 화살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루핑 처리한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 do while 한다. 다시 반복한다. for 뭐뭐를 위하여가 아니고 반복하는 뭐뭐 동안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겠다. 내가 반복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되겠다. 그럼 반복을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 기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중지. 그렇죠? 중지를 좀 따지기 위해서 계속 할지 중지할지 계속 반복할지 중지할지를 밑에서 따질 수도 있고 위에서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복 구조와 관련된 순서도가 명령문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도 상에서의 횟수와 명령문 문법상에서의 횟수가 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품문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품문은 정확하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 분류로. 자, 그 중에서 패스 18.C는 단순 이품문이에요. 단순 이품문. 자, 이품문 명령문은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식이 나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와 관련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if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명령문. 그래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if 단순 if문. 자, if는요. 첫 번째 단순 if문, simple if문이 있고요.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는 거는 뭐예요? 죄송해요. if, else 구조를 가진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중첩 if문, nested if문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단순 if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게 18번 코드예요. 단순 if문은 정말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실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행 대상. 이것을 수행할지 말지 단순히 물어보는 게 심플 if문, 단순한 if문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야죠. 조건식에서, 그렇죠? 자, 위에서 내려와서 내가 얘를 수행할지 말지를 구별을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내려올 수도 있고 안 하고 내려올 수도 있죠. 당연히 여기에 조건식.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참일 경우를 조건의 대상. 대부분 둘 것이고요. 실행 안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짓 물음에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 여부. 단순히 정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문법으로 가져갑니다. 자, 조건식 부분을 if, if 하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할 것이고요. 자, 이 true인 부분을 블럭으로 감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문법 구조 나오죠? 문법. if, if 소문자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조건식 적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여기에 실행 대상이 와요. 그죠? 얘는 참일 경우에 진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수행을 해서 위에서 내려오면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다일 경우에 수행하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물어는 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딱 와서 조건식을 물어봤는데 거짓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건너뛰고 여기로 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중괄호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중괄호가 실행 대상이 하나일 땐 생략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적어줍니다. 자, 제가 코딩 수업을 하면 이거 생략하지 마세요. 이게 좀 올바른 바람직한 코딩 방법입니다 하는데 우리 정보처리 코드 표현에서는 대부분 한 문장일 땐 이와 같이 생략하는 코드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헷갈리게 할 거예요. 자, 실제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이 중괄호 한 문장이어도 코딩해 주시는 게 맞고요. 좀 바람직하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가능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요. 자, 한 문장일 때는 생략 가능하고 여러 문장일 때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18.C 코드는 무슨 코드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지금 20살인데 에이지가 20이죠? 오늘의 날짜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이 1월 1일이면 나 21살 되는 거지요. 자, 그거를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짜 입력하세요 해서 month, day 해가지고 month 정보와 월 정보와 일 정보를 printf, scanf 오래간만에 보네요. printf, scanf에서 월 입력하고 달 입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5월 5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2월 2일일 수도 있는 거죠. 7월 7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이 지금 우리가 단순히 폼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월 1일을 입력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볼게요. month 부분에 1 엔터 쳤기 때문에 month 정보가 1 변수에 있고요. day 정보도 1월 1일 정보예요. 나는 지금 몇 살? 20살. age는 20살. 어떻게 될까요? 21살 돼야 될 텐데.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의 순서는 뭐예요? 순차. 그쵸? 순차로 내려오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있죠? if. 만약 뭐뭐라면 자, 근데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이 문장 수행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의 실행 대상 문법이에요. 자, 중괄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그죠? 헷갈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보면 되는데 시험지에는 낙서하면 안 된다. 그쵸? 예. 자, 물어봅니다. and 기호 그리고 여러분 논리 연산자 조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줘야 되죠. 조건 두 개. month 지금 뭐 있습니까? 1. 늦는 1이니? 자, 1과 1이 같으니 했더니 뭐예요? 네, 같아요. 라고 해서 참이죠. 자, month 1 맞았고요. 오른쪽 갑시다. 두 번째 조건, day 1 맞습니다. 1이 1과 같으니 네 해서 참. 자, and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로, if의 가로 속이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참이 돼요. 그쵸? 네, 참. 그러면 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age는 age 플러스 1을 합니다. age 20인데요. 2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출력하고 나오면 나이는 21. 자, 그렇지만 1월 1일 아닌 2월 2일, 3월 3일, 7월 7일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7월 7일이라고 해서 물었다, 입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짜 입력했는데 7일. 그렇죠? 네, 7월 7일 입력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month가 그렇죠? 네, 7월
7일이다 라고 하면 둘 다 거짓이죠. 그죠? 거짓이면 어떻게 해요? 이 전체 결과가 거짓이 나와요. 그럼 어디요? 여기요. 프린트F 여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나이는 20살. 그렇죠?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일 경우에는 21살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즉 내가 이 문장을 수행할지 말지 따지는 게 단순 if문이에요. 의외로 저희 시험은 단순 if문 코드가 많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if else를 지금 기대하고 계셨지만 단순 if문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 코드 한번 보면은 다음 코드가 if else 문과 관련된 거예요. if 만약에 그러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조건연산자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비교하셔야 돼요. 조건연산자, 사망연산자 있죠? 사망연산자인데 이 사망연산자가 어떻게 해요? 조건식의 참거짓. 동일했네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쵸? 예. 자, 그러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15번 코드예요. 그쵸? 앞에서 봤던 사망연산자. 사망연산자에서 우리가 이 부분 배웠죠? 문법적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조건식. 여기가 참 거짓 있었던 사망연산자 물음표 콜론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요? 네, if else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 거짓이면 여기를 수행하라 라고 배웠던 15번 코드가 그 다음 코드에서 변한 거죠. 비교하세요. 15번과 19번. 15번은 뭐예요? 조건연산자. 19번은 if else의 동일한 두 수 입력한 상황에서의 최대값. 5와 2 중에 큰 값 뭐예요? 5. 자, 그래서 여기 사망연산자죠. 조건연산자. 자, 이 코드를 if else로 따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한 문장일 때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코딩할 때는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생략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생략하고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연산자와 관련해서 여기 그렇죠? X 처리하는 이 부분이죠. 이게 뭐예요? 참일 경우의 수행문.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거짓일 경우에 수행문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최대값 구하는 알고리즘과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순서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단순 if문과 if else문. 자, 조건식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도 볼게요. 순서도 어떻게 나가냐면 그냥 순서하는 단순한 if문이 나는 꼭 두 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냐, 그렇지 않냐. 자,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조건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실행 대상과 관련해서 참일 경우에 실행이 있고요. 거짓일 경우에 실행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실행 대상이라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명령문으로 바꿀까요? 네.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명령문이 있고요. 명령문 1번 과 뭐예요? 여기 명령문 2번. 자, 두 개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남자 또는 여자냐 또는 A 또는 B냐 뭐 이런 상황 구별해야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참일 경우에 if 밑에 두고요. 거짓일 경우에는 얘도 블럭 이렇게 감싸고 그 위에 else 주시면 돼요. 문법적으로. 그렇죠? 네.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단순 if문과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봅시다. 제어의 순서는 이렇고, 그렇죠? 네. 굳이 보자면 이렇죠. 실행 대상
실행문이라고 제가 다시 바꿨는데, 그쵸? 네. 이렇게 두 가지 구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else 적습니다. else. if, else. 참일 경우에 수행을 하고, 그렇죠? 참일 경우에, 자, 거짓일 때 갑니다. 거짓일 때. 자, 참일 때는 이래요. 보시면 참일 때 위에서 내려오고 들어가고. 그쵸? 예, 그리고 요 블럭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빠져나와요. 거짓은 수행 안 하고. 그죠? 예. 자, 그러면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해요? 거짓이냐. 물었는데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블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else 있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수행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5와 2 관련해서 5와 2를 if 비교합니다. 5가 2보다 큽니까? 네, 참이죠. 그러면 진입을 해서 맥스는 5는 어떻게 해요? 맥스에 5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닫는 가로 때문에 또는 여기 세미콜론 때문에 else는 진입 안 하고 printf로 나와서 큰 값은 5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 if else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15번 3학년산자와 코드 여러분 좀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20번으로 넘어가면 자, 두 가지를 물을 땐 조건식 하나였죠. 그렇죠?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자, 수미양가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수미양가, 그렇죠? 5개 구별할 때는 4개의 조건을 따져줘야 돼서 물어보고 조건식이 맞겠죠? 그게 중첩 if문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중첩 if문은 내가 구별해야 할 상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물음을 조건을 따져줘야 되죠. 조건식도 여러 개. 하나, 많은 거보다 하나 뺀 조건식 개수. 그죠? 5개를 구별하면 4개. 그쵸? 그게 네스티드 if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니 해서 쭉 우리가 연쇄적으로 상황을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코드는 일단 중첩 if문 보기 전에 하나가 더 있었네요. 자, 뒷부분에서 볼까 하다가 그래도 좀 하나라도 더 보려고 구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조건의 개수 보다 하나 더 적은 물음이었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 둘, 두 개 구별해야 되죠.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이 if 하나예요. 자, 정수를 하나 입력합니다. 정수를 입력해서 홀수냐 짝수냐 구별하는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연산자 공부했기 때문에 이 조건식 구성하는 걸 연산자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정수 입력해서 넘버에 넣으래요. 자, 뭐 입력해 보실래요? 3 입력해 볼까요? 네, 3. 자, 그러면 정수 입력하세요. 스캔F 문법으로 3을 입력했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입력 정수는 3. 엔터 치면 넘버에 3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3을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해 볼까요? 당연히 여기 홀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법 시험 문제는 이런데 조건식이 밑줄이 그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줄 그어 있겠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게 시험 문제일 거예요. C코드에서. 그렇죠? 이 전체를 갖다가 다 밑줄 긋는 건 아니고요. 부분.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또는 이 부분. 그렇죠? 자, 홀수의 정의를 하고서 한번 이 문장을 볼까요? 자, 홀수, 짝수.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닌 거, 짝수는 2의 배수인 수. 이 동일한데요. 자,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 수를 얘기를 해요.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 수. 그걸 통해서 그런 조건을 통해서 구별을 한번 홀수 짝수 해본 겁니다. 자, 3을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넘버는 3이고요. 자, 어떻게 해요? 3% 기호에 2 하면은 이게 무엇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연산자죠. 정수 나머지 연산자. 3 나누기 2 한 나머지 값은 뭐예요? 1.
그렇죠? 자, 그래서 1이 1과 같으니 네라고 하면 참인 홀수입니다. 출력합니다. 그리고 else 건너뛰고 여기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실행의 순서가. 그렇죠? 자, 그래서 구별하는 명령문. 홀수니, 짝수니. 출력하는 결과가 다르겠죠? 자, 순서도랑 한번 여러분 구별 한번 해보시고요. 시연어 문제의 수준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빈칸 정도에 적으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자, 중첩 입문문 코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2개 이상인 경우에요. 구별해야 되는 게. 그렇죠? 순서도는 밑으로 쭉 장황하게 구별하셔도 되고요. 옆으로 3가지 구별을 하셔도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몇 가지를 구별하느냐예요. 몇 가지. 자, 나는 정수를 하나 입력하면요. 0인 경우와 그렇죠? 0보다 작은 경우와 0보다 큰 경우 해서 3가지를 구별하고 싶은 상황에서 정수 입력을 받는 거죠. 판별을 하는 거예요. 정수 판별. 0이 있고요. 그렇죠? 0보다 그렇죠? 작은 경우는 그렇죠? 음수 영역이고요. 0보다 큰 부분은 뭐예요? 정수 영역이죠. 양수 영역이죠. 그래서 정수의 판단. 하나, 둘, 셋. 그죠? 자, 그러면 양수 부분이네요. 양수. 포지티브 넘버라고 메시지 나가죠? 제로예요. 0. 그리고 음수.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요? 양수 부분이 참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입문문에서 양수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입력한 수가 0보다 크니 그래야 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조건식이 몇 개요? 하나, 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빈칸이 있거나 여기에 빈칸이 있을 수 있겠죠? 밑줄. 시언어 문법으로 는 따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시면 자, 뭘 보고 한다고요? 여기가 참인 거예요. 그렇죠? if, else 조건을 더 많이 하면 else, else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3개 중에 첫 번째 물음인 얘가 진입하는 영역은 조건은 참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그렇지 않으면이죠. 참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다시 참 해서 네스티드 중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여러분이 다 입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넘버에 숫자 7을 입력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이 양수인이 묻는 거죠. 0보다 크니 네. 그러면 포지티브 넘버 찍고 프로그램 끝납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끝납니다. 자, 그런데 넘버에 0 입력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0이 0보다 크니? 라고 물으면 어디 와요? 거짓. 그런데 또 묻네요. if else. 자, 그래서 0이 0과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찍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7 입력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7 묻습니다. 마이너스 7 너 양수이니? 0보다 크니? 아니요. 거짓. 여기 내려옵니다. 그죠? 거짓.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0과 0 비교했을 때 0과 같으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거짓.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네거티브 넘버를 찍고 음수인지를 판별하는 메시지 찍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5가지 이상을 중첩시킬 일이 없어요. 그쵸? 예, 지면 관계상. 예,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복잡한 코드를 보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한 코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첩 상황을, 그쵸? 계속 포함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 코딩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고 엄청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시연어는 심플한 거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온 문제가 좀 더 많이 구별하자. 그래서 스위치를 각각 영역에 두자라고 해서 스위치 케이스예요. 제가 셀렉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언어에서는 셀렉트 케이스인데, 자, C 언어 문법으로 우리는 배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빈칸이면요 스위치라고 적어주셔야죠. 자, 다양한 케이스가 구별이 됩니다. 그쵸? 예, 중첩 입부문과 비교하시면 돼요. 자, 케이스 1, 2, 3, 4. 내가 케이스를 1, 2, 3, 4로 구별을 하려고 해요. 자, C 언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번호가 없어요. 라인 넘버가 없는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번호를 안 붙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구별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써요. 그렇죠? 예. C 언어는 행번호 없습니다. 그러면 코드의 위치는 어떻게 해요? 코드의 상대적인 위치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레이블이에요. 여기. 자, 문법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해요? 케이스 여기 뒤에 콜론 보이십니까? 콜론 요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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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치. 그러니까 요이치에 깃발 꽂은 거예요. 1번 깃발, 2번 깃발, 찾아와요. 3번 깃발, 위치를 이렇게 딱 표현한 거예요. 4번. 행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절을 구별합시다 해서 int season이라는 변수를 주고요. 스캔F 해가지고 시즌의 값을 입력한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봄은 1번, 여름은 2번, 가을은 3번, 겨울은 4번을 입력한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름을 입력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시즌에 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어디요? 시즌에 2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위치. 자, 스위치에 2번 따져줍니다. 스위치에. 그죠? 예. 자, 실제적으로 저기 스위치에는 스위치 가로인 영역은 조건식이 아니에요. if는 어때요? 자, if와 관련해서는 문법적으로 조건식이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런데 스위치 케이스 문과 관련된 문법에서는 조건식이 아니고 자료형의 정수형 문법을 적어줘요. 정수형. 그리고 그 안에를 각종 케이스로 구별합니다. 케이스, 예하고와 더불어 콜론 꼭 해줍니다. 여기는 레이블 이름을 적어요.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100번, 200번, 300번 적으셔도 돼요. 정수형 값을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 다 제외하고 해서 디폴트 위에 있는 거 해당하지 않는, 지금 저기 코드에는 디폴트 없죠? 이런 레이블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수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변수가 와도 되고 상수가 와도 돼요. 자, 지금 왼쪽 코드 뭐가 왔습니까? season이라는 변수 왔죠? 자, 그런데 이 변수와 상수는 int형 또는 캐릭터형 변수가 오시면 돼요. 그죠? 네, 저기는 int 변수 왔죠? 자, 그래서 제가 입력했다라고 합시다. 여름. 자, 그러면 스위치 2번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기요. 2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요. 케이스 여기입니다. 자, 뭐 수행하죠? printf 바다로 갈까요?가 화면에 나와요.
정말 결과가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직진 본능입니다. 직진 본능. 구별하고 직진 본능. 바다로 갈까요?도 찍고 단풍 구경 갑시다도 찍고 스키장 어떠세요?도 찍어요. 특이하죠. 우리는 상황을 구별하고 싶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 3개가 다 찍혔다는 거죠. 2번 이후에. 이렇게 입력하면 2번 이후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딱 이것만 출력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얘는 바다로 갈까요도 출력하고 단풍 구경 갑시다도 출력하고 스키장도 어떠세요를 출력해요. 그렇죠? 얘는 구별하는 게 아니고 위치값만이에요. 그래서 2번부터 쫙이에요. 근데 뭐 하고 싶다고요? 너네 출력하지 마. 나는 바다로 갈까요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23번 코드에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 자,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아줘야죠. 자, 여기서 2번 눌러서 바다로 갈까요? 출력하고 직진을 하려고 했더니 뭐가 나와요? 브레이크. 그렇죠? 브레이크 밟아줬기 때문에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직진하면 안 돼요. 자, 브레이크 세미콜론 해서 명령문이죠. 브레이크가 영어로 뭐죠? 탈출하다. 그렇죠? 깨부수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탈출해요?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의 닫는 가로 밖으로 탈출합니다. 얘네들을 건너뛰고. 그래서 이건 기본 문법이 아니에요. 내가 수행해야 할 명령문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렇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브레이크는 그렇죠? 브레이크는 이런 상황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어주신 제어 명령문이에요. 자, 브레이크를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필수 문법이 아니에요. 디폴트가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렇게 닫는 가로로 탈출한다. 본인을 포함한 한 단계 감싸는 블럭을 탈출한다가 깨부수는 브레이크 명령문이에요. 실행의 순서를 브레이크 만나면 건너뛰는 거예요. 어디로? 닫는 가로 밑으로. 자,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알고리즘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기본 문법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스위치 케이스 문의 23번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 if문은 단독으로 나올 확률도 있지만 반복문 내에서 처리하는 상황을 구별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if문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자, 5장에 있는 제어문, 마저 반복문과 선택문, 그렇죠? 선택문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섞어가지고, 그렇죠? 섞다라는 표현은 좀 옳지 않은데, 그렇죠? 표현한 코드, 한 20줄짜리 코드, 실무 문제에서, 그러니까 실기 문제, 실습 문제,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이 많은 연습해 주시면 시험 문제에 공부하지 않은 코드가 나왔더라도 여러분이 제어와 관련해서 따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택은 내려오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게 if, 스위치, 케이스 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블록 구조 기반으로 정확하게 다음에 실행할 위치, 그렇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어떻게 해요? 다음 강좌까지도 4장 5장은 붙여서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